안녕하세요. 순다도 치과 대표원장 공안외과 전문의 홍동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 볼 때 쓰는 디지털 장비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진단입니다. 그 진단을 할 때 쓰는 것이 이제 방사선 기계가 되는데, 그 방사선 기계는 이제 파노라마 혹은 CT, 그리고 이제 두부 규격 사진, 공간 카메라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찍을 수 있는 포터블 엑스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기본적인 환자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 CT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CT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파노라마와 CT 기구가 같이 합해져 있는 건데, 이제 한 장비에서 돌아가면서 파노라마도 찍고 CT도 찍을 수 있습니다. CT를 찍을 때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살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FOV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얼굴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턱관절 같은 걸 한 번에 같이 촬영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치아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스탠다드 엑스레이가 있는데, 이제 PA, 이제 페리피컬 엑스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사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방사선실에 설치돼 가지고 환자가 거기 앉아서 찍는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환자 체어 사이드에서 이제 환자 그 기계를 들고 와가지고 이제 환자 찍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정밀도는 아무래도 가서 찍는 것이 더 정밀하게 높지만, 개인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환자의 분의 편의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환자 근처로 그런 포터블 엑스레이 기계를 가지고 와서 바로 찍고 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걸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체어에 누운 상태에서 바로 자신의 그 방사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거의 1초 컷으로 바로 자기의 사진을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 입안도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실제로 이제 거울 같은 걸로 직접 눈으로 보여줬지만, 그게 입안에 김도 서리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보강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보강 카메라로 입안을 촬영하게 되면 아까 전에 방사선 사진과 함께 자기의 그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진과 저희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이 한 번에 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진단, 그리고 직관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사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충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뼈 속에 있는 염증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보강 카메라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충치 같은 것들을 직접 1초 만에 바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더 직관적인 설명이 되고요. 환자분들도 좀 더 자세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치과 버전의 고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치과 치료를 할 때에는 대부분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마취를 할 때는 일반적인 마취도 많이 하지만, 그 일반적인 마취를 했을 때 되게 아픈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에는 무통 마취기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환자분들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무통 마취기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마취를 할 때 약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약이 들어갈 때 갑자기 많은 약이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통증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체온과 다른 차가운 액이 들어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더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통 마취기의 경우에는 천천히 자입을 하기 때문에 온도와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조직부가 천천히 늘어나기 때문에 마취가 조금씩 되면서 액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통 마취기를 썼을 때 좀 더 통증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치료할 때 요거 한번 당해보고 싶어서 해봤는데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일단 치과에서 하는 것 중에 이제 지혈이나 혹은 작은 조직 혹은 잇몸 성형 같은 걸 할 때 이제 필요한 기구가 있는데, 이제 그게 보비, 전기 소작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오드 레이저. 레이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는 주로 다이오드 레이저를 씁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전기 소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빠르게 절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지혈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광범위한 출혈이 생겼을 때나 혹은 이제 출혈을 방지할 때, 혹은 빠른 수술이 필요할 때 이걸 사용하고요. 주로 대학병원에 갔을 때 이제 전신 마취하고 하는 수술은 주로 보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출혈이나 혹은 이제 통증이나 붓기, 출혈이나 붓기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되자마자 이제 그 피가 덜 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증도 적게 할 수 있는 이제 레이저를 쓰는 거죠. 레이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이오드 레이저가 좀 더 이제 옮겨 다니기가 쉽고 들고 다니기가 쉽고 환자에게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보비, 이제 전기 소작기하고 레이저가 이제 했을 때 출혈이 적은 이유는 이제 절단과 동시에 지혈이 됩니다.
전기 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태우는 거죠. 태워가지고 하고 똑같습니다. 원리는. 레이저 같은 경우에 조직을 태우지만 그 두 개가 태우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전기 소독기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급한 지혈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느립니다. 대신에 천천히 진행되지만 천천히 진행되는 만큼 지혈도 천천히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작은 절단이나 저희 치과 쪽에서는 다이오드 레이저를 더 많이 씁니다. 근데 큰 수술할 때에는 보비 같은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UV 조사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이 UV를 쓰는 이유는 임플란트 이제 그 표면에 대한 경향이 최근에는 이제 친수성, 그러니까 물이 잘 묻는 쪽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생각해 보시면 임플란트를 이제 뼈에 넣었을 때 피가 거기 달라붙어야 이제 피 속에 있는 뼈 만드는 세포가 달라붙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피가 잘 달라붙지 않는 표면이면 그거는 이제 그게 달라붙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게 1주라고 하면 1주가 당겨질 수 있는 거고, 2주면 2주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달라붙으면 보다 많은 뼈세포가 달라붙으니까 좀 더 견고한 결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제 피가 잘 묻는 임플란트를 개발했고, 그거의 약간 최신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UV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최신 경향의 임플란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UV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저희 병원에 도입하고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오스텔 멘토라고 하는 기구로 실제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을 해봤는데 실제로 다른 그냥 이 UV를 하지 않는 것보다 좀 더 그런 뼈하고의 결합이 빨리 진행되는 거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오스텔 멘토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임플란트가 얼마나 뼈랑 잘 붙었는지를 수치화시켜서 보여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손으로 이제 촉감으로 느끼거나 혹은 이제 나중에 쪼일 때 그 느낌으로 알았다고 친다면, 그 쪼일 때 느낌을 잘못 알고 세게 돌렸을 때에는 갑자기 덜 붙은 임플란트가 돌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구를 이용하면 살짝 임플란트에 쪼여주고 그 자성을 이용해서 측정을 함으로써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65, 70 뭐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잘 붙었다, 그래서 보초를 올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정밀하고 객관적인 치료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문들이 외국에서 나온 논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나온 논문들은 이제 오스텔 멘토라고 하는 수치, ISQ라고 하는 수치가 65가 넘어가면 임플란트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70대가 넘어가야 임플란트를 올립니다. 그 이유가 외국과 한국은 씹는 방식이 달라요. 외국은 고기, 익힌 채소 같은 걸 먹는다고 치면 한국은 김치 혹은 이제 좀 으깨 먹는, 그러니까 좀 이빨끼리 꽉쫙 씹어가지고 먹는 음식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스텔 멘토 기준은 70 이상인 경우에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75 이상 되는 걸 확인하고 보초를 올립니다. 쉽게 말하면 임플란트가 골하고 결합된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임플란트 안정성 측정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디지털 치과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스캐너입니다. 스캐너. 저희 병원에서는 3가지 스캐너를 쓰고 있는데, 3가지 스캐너가 계속 실습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스캐너들의 특징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무차력 같은 걸 입에 물고 한 5분 정도 기다렸죠. 근데 이제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로 입안을 촬영합니다. 빠르게 하면 대부분 1, 2분 안으로 끝나고요. 짧은 한 몇 개 안 되는 경우에는 수십 초 안에 촬영이 끝납니다. 예전 같으면 나와 있는 이제 그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치면, 지금은 3D 영상을 화면상으로 돌려가면서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도 고무로 했던 거하고 거의 근접하게,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정밀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디지털 치과에서는 이 스캐너의 존재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병원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빠르게 이제 보초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환자분의 니즈를 좀 더 빠르게 반영하고 싶은 마음에 내부 기공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내부 기공소가 자료가 넘어가고 환자분의 원하는 것을 바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그런 수정들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환자분들에 맞는 기공물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원하고 이제 지난 6년 동안 장비 투자에 위해서 항상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디지털 장비에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다양한 장비들을 이제 필요할 때마다 구비했고, 특히 구강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제일 좋은 장비로 구비를 해서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갖다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비들은 모두 실수 없이 저희는 매일 돌아가고 있고 그거의 사용법도 가장 많이 사용해 본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최신의 장비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를 제 스스로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를 하면서 이제 저희 치과에 대한 자부심이 많습니다. 그 자부심은 뭐 진료에 대한 자부심도 있지만 장비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분들을 위해서 혹은 이제 저희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라도 이제 최신 디지털 기구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냥 단순히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병원이 아닌 그걸 실제로 사용해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스탠다드 치과 대표원장 고객과 전문의 홍동환이었습니다.